데미안 3장 예수 옆에 매달린 도둑 파트 2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데미안의 신비로운 모습과 견진성사 수업에서의 만남을 들어보겠습니다. 데미안이 어떻게 싱클레어의 삶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운명적인 재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다시 그의 모습이 보인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리에서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들 모두는 쓰러진 말 한 마리를 에워싸고 서 있었다. 말은 농가에서 쓰는 수레 앞에서 그 끌채에 아직도 매인 채 무언가를 찾는 듯 간신히 열린 콧구멍으로 숨을 헐떡거리며 어딘가의 상처에서 피 흘리고 있었고, 말의 옆구리께에서는 거리의 하얀 먼지가 천천히 검붉게 피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메스꺼워서 그 광경에서 몸을 돌렸을 때 데미안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앞으로 밀고 나와 있지 않았다. 편안하고 상당히 멋지게 그에게 어울리듯이 멀찍이 뒤쪽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말의 머리를 향해 있었고, 다시금 그 깊고 고요하고 거의 광적이지만 격정적이지는 않은 주의력을 띠고 있었다. 나는 오래 그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으며, 비록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매우 독특한 것을 그때 느꼈다. 나는 데미안의 얼굴을 보았다. 그가 소년의 얼굴을 가지지 않고 어른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보았다. 보았다고 혹은 감지했다고 믿었다. 그것이 남자의 얼굴만이 아니며 또 다른 무엇이라는 것을. 여자 얼굴도 조금 그 안에 들어있는 듯했다. 특히 그 얼굴은 내게 한순간 남자답거나 어린이답지 않고 왠지 수천 살은 되게, 왠지 시간을 초월한 듯 우리가 사는 것과는 다른 시대의 인장이 찍힌 듯 보였다. 짐승들이 아니면 나무들, 아니면 별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었다. 지금 내가 성인이 되어 거기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때는 알 수 없었고 정확하게 느끼지 못했다. 다만 뭔가 비슷한 것을 느꼈을 뿐이다. 어쩌면 그는 미남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내 마음에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내게 거슬리기도 했을 것이다. 그것 또한 구분이 되지 않았다. 내가 보았던 것은 오직 그가 우리들과는 달랐다는 사실, 그는 한 마리 짐승 같았다는 것, 아니면 유령, 아니면 어떤 형상 같았다는 것이다. 그때 그의 모습이 어땠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달랐다. 우리들 모두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랐다. 더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쩌면 이만큼도 부분적으로는 나중의 인상들에서 재구성해낸 것인지도 모르겠다. 몇 년 더 나이가 들었을 때야 비로소 나는 마침내 다시 그와 더 가까이 접촉하게 되었다. 데미안은 관습에 따라 교회에서 받는 견진성사를 그 또래들과 함께 받지 않았으며, 그것에 대해서도 소문들이 당장 꼬리를 물었다. 학교에서는 그가 사실은 유태인이라고, 아니 이교도라고들 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 어머니와 애인처럼 살고 있다는 의심도 받았던 것 같다. 추측컨대 일은 이랬었다. 그는 지금껏 아무런 신앙 없이 키워진 것 같았는데 그 점이 그의 장래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 같다. 어쨌든 그 어머니는 또래보다 2년 더 늦게야 그를 견진성사 수업에 참여시킬 결심을 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몇 달간 견진성사 수업에 우리 반 친구로 있게 되었다. 한동안 나는 그와 완전히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에게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도 소문과 비밀에 에워싸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게 거슬린 것은 크로머 사건 이래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무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당시에 나는 내 자신의 비밀들에 열중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견진성사 수업과 성문제에 결정적으로 눈이 뜨인 시기가 일치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선의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가르침에 관심을 갖기가 힘들었던 상태였다.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고요하고 성스러운 비현실 속에 놓여 있었다. 그것들은 대단히 아름답고 가치 있을지언정 결코 현실성이 있거나 자극적이지는 않음에 반해 성에 눈이 떠가는 것은 바로 목전의 현실이고 극도로 자극적이었다. 이러한 상태가 나를 수업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만큼 더 내 관심은 막스 데미안에게 접근했다. 무언가가 우리를 묶어주는 것 같았다. 이 끈을 나는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따라가야겠다. 생각해낼 수 있는 한에서는 그것이 어느 이른 아침 수업 시간에 시작되었는데 아직 교실에 등불이 켜져 있을 때였다. 우리 종교 선생님의 이야기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이르게 되었다. 나는 교사의 말에 거의 귀 기울이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교사가 목소리를 높이고 강도를 높여 이야기하기를 카인의 표장에 관해 시작했다. 이제야 어떤 것이 와닿은 것 같거나 경고를 받은 것 같았다. 시선을 들었을 때 줄이 나은 교실 앞쪽 책상에서 데미안의 얼굴이 나를 향해 뒤로 돌아와 있었고 조롱일 수도 있고 진지할 수도 있는 밝고 무언가 말하는 듯한 눈으로 그는 다만 한순간 나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나는 온갖 긴장을 하고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카인과 카인의 표정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감지되었다. 그런 교사가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다. 그건 달리 볼 수 있다. 어떤 점에 비판을 가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2분간 데미안과 나 사이는 다시 결합되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영혼이 서로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즉시 그 느낌이 얼마나 마술적으로 공간으로까지 옮겨가는지 나는 보았다. 그가 직접 그렇게 일을 만들 수 있었는지 아니면 순수 완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만 해도 나는 확고하게 완전에 믿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데미안이 갑자기 종교 시간에 자리를 바꾸어 바로 내 앞에 앉았다. 넘치게 가득 찬 교실의 비민일의 냄새 한가운데서 그의 목덜미에서 풍겨오는 감미로운 신선한 비누 냄새 맡기를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직도 기억한다. 그러고 나서 다시 며칠 지나서 그가 다시 자리를 바꾸어 이제는 내 옆에 앉았는데 겨울 내내 그리고 온 봄이 다가도록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두 번째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데미안의 신비로운 모습과 그들의 운명적인 재결합을 함께 들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데미안과의 깊은 대화와 그의 신비로운 능력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데미안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가 말하는 의지와 운명에 대한 철학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